생활보호수급자 요구되는 조건과 의무. 일본 뉴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45만 1,458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4.8%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일반 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이며 빠른 고령화로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율도 5년 사이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급 대상자 조건은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일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판정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인지 일본의 생활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어느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제도를 보고 베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생활보호 제도 대상자는 수입이 최저생활비를 밑도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생활비는 최저한도 생활을 보내기 위한 최저한의 생활비이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역은 등급에 따라 6개로 분류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등급은 내려가며 금액은 10만엔에서 13만엔 정도입니다. 생활보호 수급자는 70세 이후가 43.5%로 가장 많으며 60세에서 69세는 17.1%, 30세에서 39세는 4.7%, 20세에서 29세는 2.9%로 젊은 층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일 리모라는 매체의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한 규칙, 능력에 따라 근로에 힘쓴다 이외에도 요구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생활보호는 세대 전원의 자산이나 능력 등을 가지고도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의 활용과 능력 활용, 모든 제도의 활용, 부양 의무자의 부양을 요구받게 됩니다. 수입이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기준으로 계산되는 최저생활비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호비로 지급합니다. 생활보호는 각 지역 복지사무소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복지사무소에서는 가정방문 등의 실지조사, 애적금, 보험, 부동산 등의 자산조사, 송금 온조 여부, 연금 등의 사회보장 급부, 취업수입조사, 취업 가능성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신청이 인정되면 생활보호비가 지급되며 지급된 후에는 지켜야 할 의무로 양도금지, 생활상 의무, 지시 등에 따를 의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상 의무는 능력에 따라 일에 힘쓰고 건강 증진이나 전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의 낭비를 없애고 향상에 노력하며 용도가 지정된 보호비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 일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소유하거나 빌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 수급 중에는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또 복지사무소 지시나 지도를 받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3년 3월 31일에 발표한 2021년도 피보험자 조사에서는 행정의 지도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생활보호 수급이 중단된 것은 105건이었습니다.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되는 생활보호 제도를 이용한 세대수는 2023년 9월에 165만 1187세대였고 수급자별 비율로는 60세 이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2년 6월 3일 공표한 생활보호제도 현황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의 절반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고령자 세대에서 생활보호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고물가에 의한 가계 압박, 적은 공적연금 수급액, 병이나 개호에 의한 지출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는 공적인 지원이므로 수급에 있어서 다양한 제약과 의무가 부과됩니다. 생활비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생활보호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인지 행정으로부터도 체크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적장애로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봤다. 특히 고령에 친척이 없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시청에서 상황을 보러 온다고 기뻐하곤 했지. 왜 관공서에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올까? 그런 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단지 자신을 걱정해 온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었다. 다음 댓글입니다. 생보를 수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급하면 수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생보를 수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적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독신자는 복수, 동거, 영수증 제출 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치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 번 돈으로 하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에게는 관공서가 은행 계좌를 조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상세한 조사를 할 권리를 갖지 않는데도 쉽게 수급 자격을 주기 때문에 부정이 만연하고 있다. 은행에 생활보호수급자의 수지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수급자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보호 제도는 명백한 불공평,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도 생활보호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쁜 생활보호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견딜 수 없습니다. 술, 담배, 도박에도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의 변경을 강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